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행복감도 2배가 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강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됐을 때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지지 하는 걱정 역시 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예고되지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됐을 때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종신보험 중에서도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정기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보험플랜 119 오늘 본격적인 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혹은 보험과 관련된 질문이 생기신다면 바로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최영선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가장의 사망 이후에 생기게 되는 가계 부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2017년도의 마지막 달이네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현자는 인생에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세금과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종착역을 같이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좋은 집,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싶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중요하게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족하네요. 급여, 일에 대한 만족과 보상,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자녀의 성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 보장 또한 부족하네요. 그렇다면 늘 부족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두 가지 곳이 있습니다. 사망과 의료비용인데요. 오늘은 사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 가구소득이 4천만 원인데요.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30세부터 50세 사망자의 평균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입니다.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정사진을 놔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가족에겐 이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고요.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런 우리들이 가장이 안정장치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보장자산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의 경제적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에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6천만 원에 이르고 있고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3억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뿐만이 아니라 가구당 연평균 지출이 4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기도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실은 모든 가정이 거의 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은 곧 고스란히 남을 수 있는 빚인데요.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60.5%, 보험계약대출이 저희가 약관대출이라고 얘기하죠. 35%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어느 계층이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적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까지 골고루 계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급여가 많게 느껴지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56% 이상을 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요. 82%를 사용하고 있고요. 생활비 명목의 대출이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사용하는 기관은 은행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인 캐피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고정 지출 비용인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까지 전체적으로 비용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용대출자의 현금 흐름의 대부분 만성 적자인 상태를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부족한 사망보험과 가계대출 리스크 해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너무나 좋지만 사실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오늘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정기보장보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가정이 사망을 하고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되면 사후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채가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의 단절이 오고 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세 된 아빠가 배우자 37세, 아들 7살짜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소득 350만 원이고요. 대출이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이 부재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 1억 5천만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요. 매월 들어가야 되는 생활비 또한 만성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따른 솔루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대출금 1억 5천을 상환할 수 있고요. 생활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매월 6만 8천 원입니다. 사실 1억 5천만 원에 0.54%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대책을 찾으실 수가 있네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가정인데 매월 나오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늘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보험료는 매월 나오는 200만 원에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9만 1천 원입니다. 이 또한도 1억 5천만 원에 0.74%밖에 되지 않는 보험료입니다. 이런데도 준비를 안 하시겠습니까? 거기다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출 비용도 내셔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어떤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되시게 되면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검진도 다시 하지 않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가입하시고 2년이 지나고 만기 2년 전까지 가입 시점으로 재정산하고요. 특약보험은 해지되나 주계약을 감액하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권 다 무심사이고 위험직으로 본인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직업을 적용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고객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면 정기보험을 통한 효과적인 사망 위험을 해결할 수 있고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종신보험으로 전환해서 보장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망은 축복된 마지막 종착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최영선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죽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망 보장금을 준비하되 조금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정기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과 함께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을 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실시간 전화 연결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어요. 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예. 보험을 한 3건을, 저축보험을 지금 가입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좀 점검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저희 수익이 날지, 예. 아니면 또 이거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 좀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예, 그러셨어요.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더니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보험이 3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오늘은 보장성 보험 말고 지금 가입하고 계신 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바로 김성근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 네. 그 제작진을 통해서 제가 이 증권을 받아보면서 굉장히 오늘 날씨는 춥지만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저축성 보험을 그 네.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굉장히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한 가지씩 좀 뭐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2006년도에 그 매트라이프의 그 마스터 플랜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월납 30만 원인데 이게 원래 그 종신납인데 여기 지금 10년 납으로 이제 끝나셨다고 표시를 했는데 아마 이게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납입을 이제 중지를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냥 100%가 됐기 때문에 아, 그러셔서요? 그냥 중지를 했어요. 예,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 또 삼성생명 인덱스 변액연금도 2010년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납으로 해서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2012년에 동부화재 가족의 희망 저축보험도 가입을 하셔서 지금 월납 30만 원에 지금 가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매트라이프 마스터플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순수한 저축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계약이 3,500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계약 보험은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년 납으로 해서 지금 납입 중지를 시켜 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3,500만 원에 대한 주계약 보험의 위험은 월대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월대체 보험료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혹시 사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3,5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저희한테 그 알려주신 그 나이가 38살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월대체로 빠져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가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으시고요. 일단 10년이 되셨는데, 10년이 넘으셨는데 100%가 넘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펀드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좀 바꾸셨습니까? 네, 뭐 한 번 정도는 바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좀 팁을 드린다면요. 네. 일단 이 매트라이프의 지금 가입하셨던 마스터플랜 유니버셜 보험에 펀드가 한 1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매트라이프의 그 중에서 그 전체 변액보험의 펀드 중에서 상위 한 10% 정도 되는 펀드가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아마 앞으로 그 펀드를 그런 거를 좀 변경하셔서 가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익률은 아마 더 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펀드 계속 중간에 지금 네. 끝난 어이쿠. 예.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전화가 아마 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어떤 펀드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곤란하고요. 일단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들어가시면 변액보험 수익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트라이프의 지금 마스터플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펀드 수익률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 이상이 되는 걸 보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펀드 변경을 좀 주기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 8%에서 한 10%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요. 네. 한 가지는 더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월대체 그 비용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월대체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나이에 따라서 좀 금액이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월대체로 사망의 위험률이 높다 보니까 월대체 비용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가능하면 60세 이전까지만 움직이시고요. 60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하시던 목돈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연결이 다시 되셨네요. 예. 신하영님?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들으셨죠? 네네. 네,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 보험은 굉장히 좋은 보험이니까 잘 유지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삼성생명의 인덱스업 변액연금은 순수한 연금보험입니다. 네. 제가 따뜻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액 유니버셜, 이것도 변액연금이잖아요. 변액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따뜻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25% 인상이 돼가지고 기준금리가 1.5%로 됐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1.5%가 됐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러면 공시율 연금으로 가야 되느냐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요 최소한도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얼마가 올라갈지는 예상을 못 하겠지만 제 예상은 한 2%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을 선택했던 게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이 삼성생명 인덱스업 변액연금은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업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코스피하고 연관해서 나가는 보험입니다. 일단 개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2000년대 초반 그때 그 종합주가가 한 400 정도가 됐는데 현재 2,500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에 연동되는 하는 어떤 그런 건 안정성을 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변액연금도 그 한 5% 정도 이상의 수익률은 분명히 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 좀 안정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보험은 보니까 최저 보증을 좀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한 3년이나 5년마다 연금 기준 금액을 좀 달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안 났으면 기납입 보험료를 일단 기준 보험료로 하고요. 만약에 수익이 났으면 또 수익이 난 만큼에 대한 기준 보험료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다시 설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나도 그 기준 금액은 무조건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120% 내가 첫 번째 설정했던 금액보다 20%를 더 업해가지고 할 때까지는 해주고요. 최장 그 보장해주는 게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납입을 했다. 그럼 1억 원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최저 보증을 해줍니다.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어리시니까 투자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액을 하시는 걸 보면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했지만 어쨌든 이 보험은 인덱스업이라는 어떤 인덱스형 변액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인데 이거는 순수한 저축보험입니다. 자, 저축보험은 뭐냐면 그 월납을 5년 이상 10년 동안 하시면은요,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를 면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치 기간이 5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년, 지금 납입하시고 지금 2012년도에 가입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2022년에 납입 완료되시고 5년 후 2027년도에는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5년 이상 최저 보증 이율이 5년 이하는 3.25%, 그 다음에 5년 또 끊어주셨네. 5년 이상은 2.75%거든요. 예. 그러면 5년 이상을 유지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2.75%가 거의 최저 보증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이거는 길게 가는 게 아니라 15년 후에 이자 소득세만 혜택을 받는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네. 어차피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다 물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한 4, 5년 오셨으니까 그 보험료를 최저로 감액을 하시고요. 아마 감액이 그 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로 감액을 하신 다음에 10년을 유지를 하시고요. 이 유지하신 다음에 유지하시고 그러면 10년이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그 부분하고 현재 그 30만 원에 납입하시는 거를 5만 원이나 10만 원은 나머지 그 남아있는 그 돈을 그 삼성생명의 변액 그 인덱스업에 거기에 추가 납입을 하시든가 또는 아니면 그 메트라이프에 그쪽에 추가 납입을 하시든가 어떤 그런 행태를 만약에 가신다라고 하면 현재 그 저축보험을 갖고 가시는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좋으실 거고요. 굉장히 그 나한테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예. 이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지금 잘 들으셨죠? 네. 예, 그래도 다른 분들에 네. 비해서 좀 이른 시기에 이렇게 저축보험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금리 시대 투자형 상품을 선택했다는 것도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거 네네.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538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38살 가장입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먼저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아마 어린 자녀의 아버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이거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란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신보험을 제가 말씀드렸던 정기보험으로 좀 대체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사실 종신보험료에 남는 잉여 자금으로 연금보험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은 가입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시기적으로 급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경험생명표를 좀 우선시 하신다면 적은 금액으로 연금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정기보험과 연금보험 코드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그렇지 것 않을까 같아요. 싶습니다. 예, 오늘 네. 최영수 전문가께서 강의 시간에 정기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종신보험이지만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정기보험 준비하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거고요. 8711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는 35살 남성입니다. 연금보험, 저축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종류가 많은데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게 유리한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김성군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예, 오늘 그 연금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문자가 들어오네요. 예. 일단은 그 연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세제 비적과 세제 적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 거기에 붙는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고 보험이고요. 이 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제 적격 상품으로서 연간 400만 원 한 소득, 거기에 그러니까 세액으로 보면 한 48만 원 정도의 세액을 좀 공제를 해주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런데 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 그 혜택이 좀 있으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또 저축보험은 조금 아까 제가 실시간 상담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만 면제해주는 비과세 저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간 거치 기간을 갖고 있고요. 5년 이후에 15년 이후에는 목돈을 마련해서 그거를 어떤 목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니까 자기의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자기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연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아서 자세히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보험이 3개가 있는데요. 네. 보니까 갱신형인 것 같고 부당 기간이 70세인 것 같은데 괜찮을지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게 뭐 추가 가입을 해야 될지 어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보험 그냥 리모델링을 좀 문의하시는 거군요. 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건이었는데 이게 시청자님께 아니고 남편분 보험이세요? 네, 제 건 아니고 남편 거예요. 예, 남편분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이요. 네? 40이요. 아, 40 되셨어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은 납입이 완료가 되셨어요. 네. 예, 근데 보험기간이 70세 만기라 이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역시 삼성생명에서 CI 종신보험을 2015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이것도 맞으시죠? 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이번에는 화재보험 쪽으로 슈퍼보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3건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는 한 17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예, 저희가 좀 비교적 짧은 보험 기간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좀 알려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40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셨어요. 갱신형이고 또 70세 만기 보험인데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좋은 시기에 연락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험을 어떻게 유지해 가면 좋을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선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네. 네. 지금 딱 점검을 해보시기 아주 적정한 나이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일단, 만으로 40살이 되셨으면 사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연령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40대를 넘어가면 사실 보장성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기병력 사항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점검하시기 아주 좋으신 시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의 신바람 건강보험 들어져 있으신데 일단 납기는 끝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가입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 70세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장이 좀 짧긴 합니다. 하지만 보장이 예전에 들어놓은 생명보험인데도요, 뇌졸중이랑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생명보험사는 거의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상황인데 뇌졸중까지 보장이 돼 있고요. 일단 납기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은 좀 잘 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일한 삼성인데요. 삼성생명 통합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CI 종신보험이신데 뭐 사망보장은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시고 CI 진단자금 또한 1,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사실 이거는 종신보험이나 CI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셨다기보다는 그 밑에 들어져 있는 실손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맞아요. 실손보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을 들어져 있으신데요. 지금 이 보험은 사실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고 화재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단자금에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진단자금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CI보험이랑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정리하시게 되면 기존에 내고 있는 보험료가 한 16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보장을 크게 확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좀 한번 추천을 해봐드리면 어떠시냐면요. 암으로 진단자금 3천만 원까지 준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2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 질병수술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그 빠졌던 실손 의료비용이랑 지금 손해보험사는 사실 가장 핫한 게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시게 되면 당일 입원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2만 원까지 구성을 해봐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화재보험에만 있는 배상책임보험을 좀 구성을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월 보험료가 15만 5,621원이거든요. 보험료도 괜찮으시죠? 뭐 기존에 내던 보험료니까. 그렇죠.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보다 보험료도 줄어들고요. 보장은 더 크게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남편분에 대한 사망 보장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은 40대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기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가용 여력이 더 되신다 이러시면 정기보험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뭐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남편분과 함께 좀 고민해 보시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1874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이 있어서 수술비 특약을 추가하려니까 별도로 하나만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추가 가입은 부담이 되는데 최대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수술비 관련한 보장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성군 전문가님.
예, 그 생명보험 쪽에 그 수술비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주계약에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주계약이 뭐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암 진단비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주계약이 꼭 들어가야지 이런 그 수술 특약을 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보험료가 좀 비싸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수술비만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사의 그 보험을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수술비 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 보험사마다 많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8대, 20대, 30대, 34대 질병수술비서부터 또 지금 그 성인들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질환 진단비는 그 금액이 없거나 이때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든가 허혈성 질환 수술비를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보험사를 준비하시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굳이 그 100세까지 준비를 안 하셔도요. 90세까지만 준비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니까 그러면 보험료도 좀 경쟁력이 있게 또 부담감 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 수술비는 손해보험사를 좀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수술비 특약 면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7667님께서 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만 나이로 15세가 넘었습니다. 지인분께서 아들 종신보험을 빨리 가입해서 일찍 완납하라 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린데 벌써 준비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시려는 걸까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일단 만 15세가 넘으면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을 보장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인분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종신보험을 언젠가는 한 번은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가장이 한 번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일찍 해주시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예, 뭐 필요하신 상황이 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아드님이 독립하기 전까지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큰 금액으로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신경 쓰여서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어린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생존급 부양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증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잘 되어져 있다 생각이 되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되신다 이러시면 사실 종신보험을 준비를 조금 일찍 해주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보험 고민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예. 저희 보험 관련해서 고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예. 있으실까요? 제가 저기 3개가 있는데요. 제 거고요. 네, 보험이요. 예. 네, 3개 있고요. 이게 좀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어떤 거를 보장을 좀 보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저희 제가 연금이 없어서 어떤 연금을 소득공제 받는 거랑 뭐 어떤 거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연금 관련해서도 자금이 조금 있으신 거예요? 조금요, 많지는 않고.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46이요. 46 되셨고, 네. 저희 쪽으로 보험 리모델링 문의는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이에요. 저희 보내주신 증권 받는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보험을 유지를 정말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깝잖아요. 맞습니다. 2001년도에 가입하신 거는 완납이 된 것 같고요. 대한생명에서 슈퍼드림 종신보험 있으시네요. 예, 2년 전에 그 감액 완납을 했어요.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우체국에서 건강보험 가입하셨고, LIG 손해보험에서 또 통합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총 3건의 보험이신데 40대 중후반의 여성분께서 들고 가기에는 얼마나 또 부족한 보장은 없는 건지를 좀 봐드리고 여기에 개인연금 준비 방법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물어보신 내용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올해 46대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험 점검을 좀 도와드릴게요. 개인연금도 준비하고 싶다 하셨는데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군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까 첫 번째 시청자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시청자님들은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네. 저 잘 몰라요. 그런데 내용상을 보면은요, 딱히 제가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대한생명 슈퍼드림 종신보험을 2001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특약들도 수술 특약 여러 가지로 일반화해서 특약들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요, 이 종신보험을 중간에 가시다가 힘드시면 그냥 해약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손해가 많던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감액 완납이라는 어떠한 그런 기능을 벌써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이 감액 완납을 하고 주계약만 좀 줄여들면서 나머지 특약 부분들은 계속 갖고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가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도 굉장히 일찍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혹시 실례지만 지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관뒀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2015년에 그때 이제 직장 관두면서 네네. 좀 알아보다 보니까 해약하기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좀 매달 내는 걸 좀 줄이려고. 그러셨군요. 아주 잘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대한생명 슈퍼드림 종신보험은 어차피 완납이 되셨고요. 여기에 대한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혜택을 좀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 2008년도에 두 건을 가입하셨는데 우체국 건강보험하고 LIG 손해 닥터플러스를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하시면서 하나는 80세 또 하나는 100세로 실손 의료비까지 준비하신 게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는 보입니다. 알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건 좀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우체국 건강보험에 보면 일반암이나 뇌출혈 이런 것도 하고 여기 입원 일당 첫날부터 하고요. 수술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구비를 하셨고요. 근데 80세까지 하셨는데 가입하셨던 거에 비하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80세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또 좀 생각을 하셔서 이게 100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LIG 닥터플러스를 실손 의료비까지 포함을 하면서요. 지금 생명보험회사하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걸 아셨는지 여기다 뇌졸중을 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너무나 아시는 분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권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없이 모든 소비자가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잘 알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감사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제가 이 정도 보험이라고 하면 더 추가하지 않으셔도 있는 보험 잘 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선볼 거가 없나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6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연금 가입하시는데 절거 늦지는 않습니다. 네.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물론이죠. 진작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지금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나 30대보다는 지금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입을 하시면 기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좀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변액연금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추가 납입을 좀 활용을 하셔서 가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조금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변액 조금 이렇게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고민 중인데. 그러시죠?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시면 이 변액 보험에 대한 궁금증 또 걱정거리가 없어지실 거예요.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변액 보험은요.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는 한 게 0.07%밖에 되지 않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추가 납입을 활용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보험료의 추가 납입 두 배까지에 대한 어떤 활용하신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원금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러시겠죠. 아무튼
방송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곤란하고요. 좀 큰 아웃트에만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하시고 대신 변액보험을 하시고 추가납입을 활용을 하시는데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추가납입을 하실 때도 회사를 좀 선택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가납입이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납입을 하실 때요. 추가납입 네. 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있고 추가납입 수수료를 안 받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보세요. 일단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는 회사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통 추가납입 수수료가 2.5에서 한 4% 정도가 되거든요. 있는 회사들이. 그러면 내가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뛰는데 그거를 안 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온전히 내가 다 굴러가면 처음에 1, 2년은 모르시겠죠. 그게 10년, 20년이 되면 엄청난 금액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염두를 해 주시면은요. 일단 연금에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예를 들어서 기본보험료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추가납입해서 30만 원만 하신다고 해도 시간에 대한 여태가 잃어버린 시간을 많은 부분을 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만 원짜리만 해도 좀 어느 정도 받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언제 연금을 받으시고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시고요. 추가납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선생님한테 다시 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기본으로 한 것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본연금만 해서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방송 끝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다음 분들이 또 대기를 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상담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보험 가입을 참 잘 하셨고 잘 유지를 하고 계신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또 볼게요. 952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만기의 보험료를 일정 부분 돌려받는 환급형 보험 또 순수 보장형 보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두 보험의 제안을 받았는데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서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영선 전문가님. 자, 이거는 좀 약간 성향적인 선택,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선택일 것 같은데 고민이 되신다는 거 보니까 사실은 순수 보장형이 조금 더 맞는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분은. 왜냐하면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는 만기 환급형이나 순수 보장형이나 보장이 다른 건 아닙니다. 동일한 보장을 생존기간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만기에 환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내신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밖에 역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현재 트렌드 자체가 순수 보장형 보험으로 많이 가고 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지출을 하셔야 될 연령대들이 많은 이렇게 계층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많기 때문에 고정지출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신다면 보험료는 좀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형으로 가져가시고요. 조금 잉여 자금이 남는다 이러시면 저축성으로 연금이나 저축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신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보험 플랜 119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